비밀이 너무 많았습니다. 터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만큼 이 집안 저 집안 할 것 없이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무언가를 참고 무언가를 모른 척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그 균열이 한꺼번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두 집안의 비밀이, 사랑이, 상처가 이번 회에서 전부 동시에 흔들립니다. 할머니 선혜는 주아를 직접 불러 앉혀서 입을 엽니다. 조용하고 차갑게, 하지만 그 어떤 폭언보다 더 무서운 말로요. 현빈은 주아에게 무언가를 고백하려다가 바로 그 순간 장면이 끊깁니다. 성민은 혼자 치료 안내서를 들고 앉아있고 정아는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아내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차세리는 민서를 찾아가는데 엄마로서가 아니라 거래하듯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성담시에서 정한과 동익이 마주한 진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두 집안의 싸움이 사실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드라마에서 아무것도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혜가 그 사진을 발견한 순간부터 이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직 아무도 터뜨리지 않았으니까요. 겉으로 보면 아침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공명정대한 2층 주방에서는 밥솥 김이 올라오고 누군가 세면대에서 물 트는 소리가 났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익숙한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선혜는 달랐습니다. 선혜는 그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식탁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아가 내려와서 앉을 그 자리를요. 그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무언가를 이제 더는 품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주아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현빈에게서 온 메시지가 마음에 걸렸던 거였어요. 짧은 메시지였는데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내일 얘기할 게 있어. 그게 다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묻고 싶었지만 주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대답을 들으면 더 무거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을 청했는데 사실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아도 현빈의 그 한 줄이 계속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내일 얘기할 게 있어. 좋은 얘기일 리가 없다는 건 주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는 주아의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을 거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서 계단을 내려왔는데요. 식탁에 혼자 앉아있는 선혜를 본 순간 주아는 발걸음이 멈출 뻔했습니다. 선혜가 혼자 저렇게 앉아있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늘 뭔가를 하고 있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나 아니면 약국 열 준비를 하고 있거나 했는데 그날 아침 선혜는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두 손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주아가 내려오는 방향을 바라보면서요. 주아야, 앉아라. 선혜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운 이미 결심을 굳힌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선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괜찮다, 밥 먹고 출근 얘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근데 선혜가 찻잔 2개를 식탁에 올려놓는 걸 보는 순간 주아의 그 작은 안도감은 사라졌습니다. 선혜가 차를 내오는 건 빨리 끝날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앉아서 제대로 할 말이 있을 때였거든요. 선혜는 주아 앞에 찻잔을 밀어놓고 자기 앞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주아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은 그 시간 동안 주아는 찻잔을 내려다보면서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양씨 집안아이를 좋아한다는 거. 선혜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모를 것 같았냐. 주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정하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혜의 눈을 보는 순간 멈춰버렸거든요. 그 눈이 모른 척 해줄 수 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눈이었습니다. 주아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라고 하기엔 선혜의 확신이 너무 단단했고 맞다고 인정하기엔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무서웠습니다. 선혜는 주아가 대답하지 않는 걸 보고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찻잔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주아야, 할머니가 오늘 내한테 화를 내려고 부른 게 아니야. 그 말에 주아는 오히려 더 긴장됐습니다. 화를 내러 부른 게 아니라는 말이 화보다 더 무거운 걸 꺼낼 거라는 예고처럼 들렸거든요. 내가 이 집 딸이고 이 집 사람이니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선혜가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온정시장 골목 끝에 양지바르나 니온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혜는 그 간판을 보면서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금방 시선을 다시 주아에게로 돌렸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야. 주아는 숨을 살짝 들이켰습니다. 30년 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게 단순한 집안 반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선혜는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오래 간직해온 사람은 그것을 꺼낼 때에 이미 수백 번 되씹어본 뒤라서 울지 않는다는 걸 주아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선혜가 꺼낸 건 공기철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아에게는 할아버지인 공기철이요. 지금은 집안의 어른이고 외과의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30년 전의 공기철은 달랐습니다. 막자기 이름을 걸고 의원을 세우려고 했고 이 온정시장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고 그 시작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아는 사람은 선혜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양씨 집안이 공기철의 옆에 있었습니다. 경쟁자로요. 그냥 경쟁자가 아니라 공기철이 무너지려는 순간마다 정확하게 그 아래를 더 파들어가는 식으로 존재했던 경쟁자였습니다. 선혜는 어떤 특정한 사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아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두 집안의 갈등이 이런 것에서 시작된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동네 경쟁, 오래된 감정 싸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선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데서 온 상처였습니다. 그때 내 할아버지가 많이 힘드셨어. 내가 옆에서 다 봤거든. 그 사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선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약간 갈라졌습니다. 딱 거기서요. 그 이후로는 다시 단단해졌는데 그 짧은 갈라짐 하나가 주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그 목소리에 다 담겨 있었거든요. 주아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빈이 좋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을 꺼내야 하는 자리였는데 지금 당장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선혜가 꺼낸 이야기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혜는 잠시 침묵한 뒤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주아야, 할머니가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알지? 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야. 주아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30년 동안 그 이야기만 기억하고 살았어. 근데 요즘 들어서 자꾸 뭔가가 걸려. 그때 내가 직접 본 것만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못 본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이 말은 주아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선혜가 양씨 집안을 두둔하거나 갈등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선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방금 선혜가 한 말은 분명히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자기가 못 본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요. 주아는 선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걸 혼자 품어왔을지가 갑자기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혜는 그 이야기를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딱 거기서 멈췄습니다. 마치 더 이상은 지금 꺼낼 수 없다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처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근데 주아야, 그게 다 정리되기 전까지는. 선혜가 주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알게 되는 날을 각오해야 한다. 주아의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선혜가 말한 내 아버지 공정한이요. 이 집안에서 양씨 집안의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공정한이라는 걸 주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혜가 그 이름을 꺼냈다는 건 지금 이 비밀이 공정한에게 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선혜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현빈을 선택하겠다고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혜의 말이 틀린 게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알게 되는 날이 오면 그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주아 자신도 알았습니다.
선혜는 주아의 침묵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짧게 덧붙였습니다. 밥 먹고 나가. 출근해야 하잖아. 그게 끝이었습니다. 선혜는 그냥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면서요. 주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현빈에게서 온 메시지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내일 얘기할 게 있어. 현빈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거겠죠. 선혜가 꺼낸 과거 이야기, 그 30년의 뿌리에 양씨 집안이 있다는 걸 현빈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현빈이 알고 있는 버전은 어떤 버전일까요? 공씨 집안의 시선이 아니라 양씨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들어온 그 이야기는 어떤 모양일까요? 주아는 처음으로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해지는 자기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현빈의 편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아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선혜에게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짧은 인사에 선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주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나와서 걸으면서 주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빈에게 연락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얘기할 게 있다고 했던 현빈이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빈도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주아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걸으면 이 무게가 조금이라도 옅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근데 아무리 빨리 걸어도 선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알게 되는 날을 각오해야 한다. 그 말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한편 현빈은 그 시간에 태양그룹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한번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주아에게 연락하려다가 멈춘 거였습니다. 선혜를 만났던 날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선혜가 현빈에게 했던 말들이요. 선혜는 현빈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또렷하게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위협이 아니라 예고처럼 들렸던 거죠. 현빈은 그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아를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가 주아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아는 두 집안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 뿌리에서 온 건지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선혜가 주아에게 일부를 꺼냈을 수도 있겠지만 양씨 집안 쪽에서 알고 있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현빈이 아버지 양동익에게서, 고모 양동숙에게서, 그리고 할아버지 양선출에게서 간간히 들어온 이야기들이요. 그 이야기들이 공씨 집안의 버전과 같은지 다른지 현빈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아 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자기 입으로 먼저 꺼내야 한다는 것. 나중에 다른 경로로 주아가 알게 되면 그때는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균열이 다시 메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무서웠습니다. 현빈도 무서운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현빈 쪽에 손을 놓아 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현빈의 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현빈은 그걸 보고 나서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목을 넘어가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주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볼 수 있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주아도 망설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망설임이 현빈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주아였다면 바로 답장을 보냈을 거거든요. 잠시 후 주아의 답장이 왔습니다. 응. 1층 카페에서 봐.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현빈은 그 두 줄을 한참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점심 두 사람이 마주 앉는 그 시간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대화가 될 거라는 걸 현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혜는 약국 문을 열면서 아침 햇살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눈을 잠깐 가늘게 뜨다가 이내 익숙한 손길로 약국 불을 켰습니다. 약품 정리를 시작하면서 선혜의 손은 늘 그랬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속은 달랐습니다.
주아에게 했던 말들이 선혜 자신의 안에서도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선혜가 지켜온 건 하나였습니다. 공기철이 겪었던 그 상처를 절대 잊지 않는 것. 양씨 집안이 그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선혜를 버티게 해준 힘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꾸 흔들렸습니다. 성담시 얘기가 나오면서요. 정한과 동익이 함께 성담시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혜는 뭔가가 자기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이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는데 불편했습니다. 오래된 확신이 흔들릴 때 오는 그 불편함이었습니다. 주아에게 그 말을 꺼낸 건 반은 경고였고 반은 선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못 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30년 동안 지켜온 것을 스스로 흔드는 말을 한다는 게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아가 현빈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그 아이한테 그냥 포기하라고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도 선혜처럼 한 사람을 오래 붙잡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약국 창문으로 길 건너 양집 아른 한 의원이 보였습니다. 벌써 한의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여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선혜는 그 한의원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약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 거죠. 근데 이 하루가 어제까지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는 걸 선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아에게 그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멈출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조금은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선혜는 약장 하나를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인지 다짐인지 모를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주아는 카페 구석자리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웃었을 텐데 그날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빈도 주아의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를 읽었는지 자리에 앉으면서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주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선혜 할머니가 불러 앉혔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요. 결국 주아는 짧게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불려갔어. 아침에. 현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준비가 덜 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셨어. 현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아는 현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시절에 많이 힘드셨다고. 그게 양씨 집안이랑 연결된 이야기라고. 현빈은 시선을 잠깐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손으로 컵을 감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주아에게는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현빈이 그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요. 현빈아. 주아가 불렀습니다. 혹시 양씨 집안이 우리 집안에 뭔가를 한 거야? 그때. 현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안에 대답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읽혔습니다. 아는 게 있다는 것, 근데 지금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요. 주아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을 깨는 게 자기 몫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현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아야, 나도 전부 다 아는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 근데 내가 들어온 것들이 있어. 우리 아버지한테서, 고모한테서. 그리고 할아버지한테서도 조금. 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다른 버전이라는 거야? 현빈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방향에서 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지. 주아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방향.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혜가 아침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못 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요.
지금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현빈은 대답 대신 주아를 바라봤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 누군가 주문하는 소리가 들렸고 의자 끄는 소리가 났고 그 소음들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아닌 것 같아. 현빈이 말했습니다. 왜? 제대로 할 거야. 중간에 끊기거나 서로 상처받으면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지금 이 자리가 아니야. 주아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켠에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현빈이 숨기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조심하고 있다는 것도요. 근데 그 조심함이 지금의 주아에게는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닿을 것 같은데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리요. 알았어. 주아가 말했습니다. 짧고 담담하게요. 현빈은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는지 주아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주아야. 응. 포기한 거 아니야. 나는. 주아가 현빈을 바라봤습니다. 현빈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주아는 그 눈을 보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헤어지면서 현빈이 주아 쪽을 한 번 더 돌아봤는데 주아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현빈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비밀의 공백이 생긴 하루였습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같은데 서로가 알고 있는 것들의 크기가 다른 채로 걷고 있는 하루요. 그게 두 사람을 가장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공명정대한 안쪽 진료실 복도에는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진아가 차트를 들고 복도를 지나다가 한성미 쪽을 힐끔 봤습니다. 성미는 진료실 안에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오진아는 눈이 마주치기 전에 시선을 거뒀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건 느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성미는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치료 일정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날짜들이 빼곡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의 일정들이요. 성미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면서 달력과 맞춰봤습니다. 이날은 외래 진료가 있고 저날은 검사가 있고 그날은 주아 생일이고. 성미는 주아 생일 날짜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딸 생일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미는 종이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정한한테 말해놓긴 했는데 정한이 감당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는 손이 조금 떨렸고 말을 걸 때 목소리가 너무 조심스러웠고 성미가 기침을 한 번 하면 정한이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걱정이 행동 곳곳에 배어 나오는 거였죠. 성미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애를 쓰는 걸 보는 게요. 주아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겠더라고요. 주아가 알면 어떤 얼굴을 할지 성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아직은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정한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잠깐 쉬러 오는 시간이었는데 성미 진료실 앞에서 발을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 노크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였습니다. 성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정한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성미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운정시장 골목이 보였고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뭐라고 했어요? 정한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주에 치료 시작 잡아놨어요. 언제? 화요일. 정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력을 보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화요일 자기 외래 스케줄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성미는 그걸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스케줄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나 혼자 갈 수 있어. 혼자는 안 돼. 정한 씨. 안 된다고. 평소보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한이 이렇게 단호한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요. 성미는 잠깐 정한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말없이도 통하는 것들이 오가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정한이 일어나면서 성미의 어깨를 한번 짧게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성미는 정한이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아까 서랍에 넣어뒀던 치료 일정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주아 생일 날짜에 시선이 다시 머물렀습니다. 성미는 종이를 접어서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딸한테는 좀 더 있다가 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근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성미 자신도 몰랐습니다. 주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말이 나와버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거든요. 바로 그 시간 주아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하게 뭔가를 사려다가 진통제 코너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쓰는 약 이름이 생각났거든요. 아침에 세면대 위에서 잠깐 본 약봉지요.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들어온 거였는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방전 약이었습니다. 일반 의약품이 아닌 거요. 그것 자체로는 뭔지 알 수 없었는데 약 이름의 조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아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약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뜨는데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아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말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약일 수도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근데 검색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결과였습니다. 주아는 편의점 안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냉장고 여닫는 소리가 나고 계산대에서 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이 다 멀게 들렸습니다. 주아의 머릿속에는 어머니 얼굴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안색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는데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정한이 이상하게 어머니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그냥 부부 사이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검색 결과를 보니까 그게 다 다른 이유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아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발걸음이 빨라졌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얼굴을 보면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걸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주아는 골목 끝가로등 아래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선혜의 말, 현빈의 침묵, 그리고 지금 이 검색 결과까지요. 눈을 뜨고 다시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웃을 수 있는 얼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면 평소처럼 대해야 했습니다. 아직 확인한 게 아니니까 섣불리 알고 있는 척하면 안 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성미가 나왔습니다. 왔어? 응, 엄마. 주아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진 건지 성미는 몰랐습니다. 아마 몰랐을 겁니다. 성미도 평소처럼 웃으면서 딸을 맞이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밥상 위에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말 못하는 것들이 각자 한 보따리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미는 병을, 주아는 현빈을요. 서로를 걱정하면서 서로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정한은 그 모습을 식탁 맞은편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를 삼키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성담시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정한과 동익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던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이 돼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걸 서로 알면서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동행이 성립되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성담시 외곽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낡았고 마당에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정한과 동익이 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양이 나왔습니다. 미양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예상했던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오셨네요. 미양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오래된 것들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양이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받았습니다. 정한과 동익은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 것인지를 정하는 눈짓이었는데 결국 정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양씨,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서 미안한데요.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 미양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말했습니다. 30년이 됐네요. 동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양을 바라보는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미양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의 화분들이 늦은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두 집안 사이에. 정한과 동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양이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는 것처럼요. 공씨 집안도 알고 양씨 집안도 알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느 쪽도 완전히 나쁜 게 아닌 걸 알면서 두 집안이 그렇게 돼 버리는 걸 보는 게. 정한이 눈썹을 살짝 모았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나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미양이 정한을 바라봤습니다. 정한 씨, 혹시 그때 공기철 선생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인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한이 말했습니다. 양씨 집안이 아버지 의원을 흔들었다고. 경쟁 과정에서 우리 쪽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들었습니다. 미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익을 봤습니다. 동익 씨는요? 동익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씨 집안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고. 의원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씨 쪽이 우리를 방해했다고 들었습니다. 미양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상대방이 자기 집안을 건드렸다고 알고 계신 거네요. 정한과 동익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말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정한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양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 두 집안이 같은 시장에 있었잖아요. 공명정대한 의원이랑 양지바른한 의원이요. 처음에는 그냥 경쟁이었어요. 경쟁이 치열하긴 했지만 그건 시장에서 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제3자가 끼었어요. 정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3자요? 두 집안 사이에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공씨 집안에는 양씨 집안이 한 짓이라고 흘리고 양씨 집안에는 공씨 집안이 한 짓이라고 흘리고 그렇게 두 집안이 서로를 원수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면서요. 정한과 동익은 말을 잃었습니다. 미양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진짜 내막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이미 두 집안이 완전히 등을 돌린 뒤였고 제가 가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감정이 너무 깊어져서 제 말을 들을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게 제가 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에요. 정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30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공기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선혜가 얼마나 단단하게 일을 물었는지 그 기억들이요. 그게 전부 양씨 집안 때문이라고 믿어왔는데 지금 미양의 말이 맞다면 그 믿음의 전제가 처음부터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동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선출이 자기 아버지가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동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공씨 집안 때문이라고 생각해왔는데요. 그 제3자가 누구예요? 동익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미양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오늘 다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닌 부분도 있어서요. 섣불리 말했다가 또 다른 오해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정한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퍼즐의 한 조각을 얻었는데 가장 중요한 조각은 아직 손에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양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한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공기철 선생님이요. 그분이 양씨 집안에 직접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 게 있나요? 미양이 정한을 바라봤습니다. 없어요. 양씨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미양이 동익을 봤습니다. 동익도 같은 눈으로 미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없어요. 두 집안 모두 피해자였어요. 그 시절에. 그 말이 거실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한과 동익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서로를 원수라고 믿어온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두 사람을 같은 편에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미양의 집을 나와서 차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담시의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차에 올라탔는데도 동익이 시동을 바로 걸지 않았습니다. 정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동익 씨. 동익이 앞을 바라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내가 자네를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동익이 고개를 돌려 정한을 봤습니다. 정한은 앞유리 너머 성담시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익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아까 카페에서 주아와 현빈이 나눴던 침묵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저 침묵이 불안과 기다림이었다면 이 침묵은 뭔가를 내려놓는 침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져 온 것의 일부를 조금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이요. 동익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한 씨. 응. 오늘 이야기 아직 가족들한테는 하지 말고 싶네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미양 씨가 말한 제3자가 누군지. 정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이었네. 전부 다 밝혀지면 그때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네. 두 사람은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짧고 조용하게 그러나 30년의 악연이 쌓인 두 집안의 어른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며 나눈 합의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묘하게 가볍고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가벼운 건 오해의 일부가 풀렸기 때문이었고 무거운 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두 집안이 어떻게 될지 두 사람 모두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정한은 차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에서 선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미양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선혜에게 하면 선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봤습니다. 선혜가 오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믿음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선혜가 주아한테 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을 때 정한은 이상하게 선혜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선혜의 말이 딱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혜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정한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집안 안에서 몇 개의 비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지요. 성미의 병, 주아와 현빈의 사랑, 선혜의 흔들리는 확신, 그리고 지금 자기가 들고 돌아가는 이 새로운 이야기까지요. 이것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날이 오면 그날이 이 집안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걸 정한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어두워진 하늘 아래 가로등이 줄지어 흘러갔습니다. 동익은 조용히 운전했고 정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 없음이 처음으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침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빈에게서 메시지가 온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어? 쭈아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모니터를 켜지 않은 채로요. 성미의 약 이름을 검색했던 화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선혜의 목소리가 계속 따라다녔고 현빈의 침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주아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어. 주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걸치면서 거실 쪽으로 나왔는데 성미가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한참째 넘어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주아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 응, 바람 좀 쐬려고. 성미가 주아를 봤습니다. 뭔가를 묻고 싶은 것 같았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 응. 주아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핸드폰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야? 시장 골목 끝. 벤치 앞. 주아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온정시장 골목은 밤이 되면 낮보다 훨씬 조용해집니다. 낮 동안 시끌벅적하게 돌아가던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남거든요. 주아는 그 불빛 아래를 걸으면서 현빈이 있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빈은 벤치에 앉아있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는 모습이 멀리서 봐도 뭔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 같았습니다. 주아를 발견하고 가볍게 손을 들었는데 웃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아니. 현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주아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점심때와 달리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낮에 제대로 말 못했잖아. 응. 지금 할게. 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빈을 바라봤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다는 눈으로요. 현빈이 벤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앉을까?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골목 끝이라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 위에 내려와 있었고 어디선가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주아가 겉옷 단추를 채우는 걸 현빈이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아야, 나 우리 집안 이야기를 너한테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 응. 그게 숨기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나도 다 아는 게 아니기도 했고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눈으로요. 현빈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양동익 씨가 그 시절에 할아버지한테 자주 들은 말이 있어. 공씨 집안이 우리를 밀어냈다고. 양지바르난 의원이 이 동네에 자리를 잡는 게 쉽지 않았던 게 공씨 쪽 때문이라고. 나는 그 말을 아버지한테서 간접적으로 들어왔어. 주아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는 않았어. 왜냐면 내 집안 사람들을 직접 보면서 자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들은 것밖에 없었거든.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현빈은 거기서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를 더 꺼내기 전에 자기 안에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주아야, 내가 오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 이야기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야. 주아가 고개를 들어 현빈을 봤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어떤 버전이든 간에 내 옆에 있을 거라는 거야. 두 집안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그게 지금 우리 사이를 결정하게 두고 싶지 않아. 주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현빈의 말이 가슴 안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빈아. 응. 나도 오늘 할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어. 30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힘드셨던 이야기. 현빈이 주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무서웠어. 사실은 두 집안의 뿌리가 그렇게 깊은 데서 온 거라면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현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아가 계속 말하게 두는 것처럼요. 근데 할머니가 또 이런 말도 하셨어. 자기가 못 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30년 동안 한쪽만 보고 살았는데 혹시 반대편에서 봐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현빈의 눈빛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선혜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응. 현빈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말하시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현빈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주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한번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빈이 자기 할머니를 그렇게 바라봐 준다는 게요. 현빈아. 응.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물어봐. 주아가 현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양씨 집안 이야기랑 내가 들은 공씨 집안 이야기가 어느 날 전부 다 밝혀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현빈이 주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밝혀지든 간에 나는 거기 내 옆에 있을 거야. 주아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포기 안 한다고 했잖아. 나. 현빈이 말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요. 주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참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골목바닥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는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울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포기 안 해. 주아가 말했습니다. 현빈이 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아야, 나 너한테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주아가 현빈을 봤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 말고. 뭔데? 현빈이 잠깐 주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성미 씨 요즘 어떠셔? 주아가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주아가 현빈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뭘 알고 있어? 현빈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주아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발신자가 공정한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주아가 현빈을 한번 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주아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빈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주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정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아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현빈은 주아의 표정을 보면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주아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빈이 주아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온정시장 밤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 안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성민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다가 그냥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한을 불렀던 거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아프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정한의 이름을 부른 것뿐이었는데요. 정한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성미 곁으로 달려갔고 성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한이 주아에게 전화를 한 건 그 직후였습니다. 딸한테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성미는 침대 끝에 앉아 정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아를 보는 순간 성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막상 주아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주아는 성미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성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오늘 하루 주아가 감당해 온 것들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굳었던 얼굴, 가로등 아래서 참았던 눈물, 집에 들어오면서 웃어야 했던 그 순간까지요. 성미가 주아의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놀랐지? 엄마 왜 말 안 했어? 성미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괜찮아. 치료 잘 받으면 돼. 성미의 목소리는 평온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온함이 오히려 주아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기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엄마라는 게요. 정한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성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래같이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그런 눈빛이 오갔습니다. 정한의 눈이 괜찮냐고 묻고 있었고 성미의 눈이 괜찮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말 한마디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한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성미 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말없이도 같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알고 있었어. 오늘. 성미가 주아를 봤습니다. 약 이름 봤어. 세면대 위에서. 성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무렇지 않은 척 밥 먹은 거야? 응. 그게 더 힘들었겠다. 응.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가가 붉은 채로요.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방 안의 공기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정한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습니다. 어두운 창밖 온정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멀리 보였습니다. 오늘 성담시에서 들은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양의 목소리, 두 집안 모두 피해자였다는 말이요. 그 이야기를 선혜에게 그리고 언젠가 성미에게도 해야 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방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정한은 성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성미가 정한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아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온정시장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여전히 비밀이었고 진실은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았고 두 집안의 오래된 상처는 한 번의 밤으로 아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밤은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은 견딜 수 있는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무게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주는 것으로요.